현장에서 리빙랩을 통해서 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화면이 가릴까 싶어서 저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큰 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정책 담당자로서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 우리 배율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배율 교수님께서 리칸유 대학에서 교수를 하실 때 저도 싱가포르 대상안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가포르에 가면 도서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쇼핑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노는 곳에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디자인 싱킹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공부는 공부고 노는 건 노는 건데 학부모들이 쇼핑 활동하나 맡겨놓으면 좋잖아요. 자,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시티, 특히 리빙랩과 디자인 싱킹을 통한 창의적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 해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은 현장에서 어떤 정책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변증법적인 방법, 공진화와 연결시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실천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의 개념과 사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디자인 싱킹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운영 방식과 디자인 싱킹이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시티 공진화에 관한 연구, 제 박사 논문인데 8월 20일 아직 구글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배율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 제 선행 논문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공진화, 요거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되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제끼해 주실래요, 그냥? 예, 먼저 스마트시티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적인 개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 도시 문제 해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법적인 정의인데,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스마트시티 방법을 비교를 하면 교통 혼잡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를 더 하나 깔아야 된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방법은 내비게이션으로 둘러가게 하는, 한적한 도로를 활용하게 하는 자원 배분 효율성을 달성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옛날에 모자라면 신주차장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빈 주차장을 몇 개 남았는지 알려주잖아요. 이것도 자원 배분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했다. 요즘에는 여성 비명 소리가 나면 바로 112로 통보하는 인공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제가 근무하는데 누수 지점에 대해서 센서를 달아서 어디가 누수되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자원 배분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투입하고 낭비 없이 한다는 그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개념이 아주 다양합니다. 학자들 간의 논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명사적 정의와 동사적 정의 같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시티를 보통 사람들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최첨단 도시, 물리적 도시를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스마트시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적 정의와 명사적 정의를 동일하게 썼는데요.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센서에서 IoT 사물 인터넷에서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AI 분석해서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도시의 각종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플랫폼으로 오면 이것을 AI로 분석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진화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측면 간에 서로 맞물려서 발전한다. 가상과 현실이 VR과 AR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있고, 서비스 R&D에서 서비스 제조가 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실용적일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 리빙랩, 스마트시티에서 리빙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초기 단계, 보통은 법령에 의해서 바로 정책을 시행해버리지만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리빙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고
랩이 현장인데 현장을 사무실로 바로 쓰는 거예요. 현장을 연구실로 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로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하는 바에 그 문제 해결형 디자인 시킨과 바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이런 말 쓰는데 대개 현장에서 산업협력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실증사업, 일반 실증사업처럼 어떤 뭐 우리 어학 실험실에서 쥐 실험하듯이 실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 활동 주체로 보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는 거죠.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제 논문에서 떴는데요. 2022년에 우리가 지하철 장애인들이 점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거 간단한 굉장한 모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이쪽이 무차별 공선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자 입장이고 효용이 동일한 거고 이건 예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공급자 지방정부 입장인데 한 축을 시민 정책 만족도로 두고 한 축을 자원 배분 효율성으로 뒀는데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반비례 관계. 시민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예산 배분이 잘 안 되고 예산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만족 안 되고 이런 관계에서 스마트시티 방법과 리빙랩을 사용하면 이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안에서 접점에서는 했지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공무원도 지방정부에 적당히 엘리베이터를 알아서 설치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더 설치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때는 접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요새는 장애인들을 지능형 CCTV로 형체로서 동선을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무기명으로 하고 그러면은 부산시 내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다니는 데부터 예산의 우선순위를 내서 편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요. 그리고 뭐 예산이 엄청 많다면 모든 지하철에 다 설치하겠지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설정하면서 우리 어플로 장애인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느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접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시티 방식은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요즘 AI 정부, 이거는 디지털 전환이 유일한 이렇게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건 말로 다 한 거고요. 아까 자 부산시에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빙랩은 초기 방식이고요. 리빙랩이 발전해서 되게 산업으로 발전되고 서비스 확산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물류 리빙랩을 제가 그때 시승장 국장할 때 2017년 18년도에 부산항에서 BPA 부산항만공사와 동명대 등과 실험했던 게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흘러서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부산 신항의 절반은 디지털 터미널이 됩니다. 디지털 터미널이 뭐냐? 그냥 가상 세계가 연동이 되잖아요. 배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2000만 TU인데 1000TU가 한정이거든요. 어떻게 컨테이너를 쌓았을 때 빨리 나갈 배들이 위에서 나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환적 정보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도 지금 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정보 같은 게 다 교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오시리아 지구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차 기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 디바이스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식료품 배달이든지 뭐 반품, 택시까지 이제 지금 실험하고 리빙랩 단계로 하고 있는 일에 발전됐고요. 그다음 교통은 옛날에 이렇게 동일하고 우리가 10년 전에 2017년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19가 지나가면 교통신호가 바뀌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광안대교에 뭐 하이패스도 없이 번호로 바로 장애인 차량인지 바로 과금이 되고요. 이런 게 되고 지금 수산 리빙랩은 이게는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먹이를 주고 해수가 자동적으로 예고화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때 리빙랩 사업으로 어민들을 같이 했는데요. 리빙대에서 지금 기장에 대서양에는 양식장을 만들었고 전국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건에서 가장 이렇게 물고기를 최적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 부경비 영당 캠퍼스에 제가 해양농산국장할 때 140억짜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오픈 데이터 리빙랩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데이터.go.kr 그러니까 부산도 빅데이터 웨이브에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같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을 내가 개설하는데 얼마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성공률이 높은 데 어디냐 상품 분석을 다 해줘가지고 그걸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빙랩이 발전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과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즈 마틴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분 책을 제가 박사 논문에도 인용했는데 제일 마음 참 와닿는 이야기가 인류가 발전한 이유가 손가락이 이쪽은 다 이래 움직이는데 이쪽은 반대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포저블 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구를 개발해서 했듯이 사람의 사고도 반대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야 정반합에 의해서 더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순환 이걸 강조하는데 태도에 의해서 어떤 자기 이론을 선택하고 경험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요. 로즈 마틴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동시에 이야기했듯이 자꾸 스마트시티 하면 어떤 사람은 물리적 공간만 생각하는데 디지털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요. 디지털 공간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센이라고 이제 하버드 대 교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성찰적 실천가 이론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리플렉티브 프랙티셔너 모델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온갖 박사들,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더라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단순한 숙명가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증법적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행위 중의 성찰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힐러리 호스틴이라는 분도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예술성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뭐 손흥민이 바나나 킹이니까 예술이다 예술이라는데 그 예술성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을 진짜 잘 만든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감으로도 정말 그림을 다 예술적으로 하는 게 뭐냐 결국 숙련도를 부정을 해가지고 창의성이 결합됐을 때 가능하다 개방성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 아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디자이너처럼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지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세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도 해결하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 직원들이 그럼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잖아요. 그게 대한 답입니다. 저는 반대편을 쏘아라. 간단하게 이야기해 반대편을 쏘아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맞물려 있고 내용과 형식,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맞물린 개념이잖아요. 싫다 좋다는 반대 개념이지만 이거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개념이잖아요. 서로 맞물린 개념인데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맞물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암기가 되고 암기를 딛고 그 다음 단계 이해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공진하는 뭐냐면 뭐 대란밸리라든지 판교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뭐 센튼 같은 이렇게 그 도시의 혁신 공간이라죠. 산학협력이 모여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을 했을 때 이게 공진화가 되어서 발전된다는 건데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늘 실수하는 게 뭐냐 물리적 공간 정책을 하잖아요. 도시 계획을 하거나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거나 그러면 반드시 디지털 공간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물리적 공간을 반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이해가 안 돼야 암기를 해라. 암기가 안 돼야 이해를 해라. 반대편을 쏘아라. 이게 제 주장의 핵심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럼 창의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찰적 실천가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객관과 주관도 변증법적으로 반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챗GPT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이런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술 발달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읽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 뉴스에 사하구청에서 사AI라는 거기 AI 에이전트를 대기업 출신 중무관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챗GPT를 못 써요. 공무원들은.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서를 올리는 순간 유출돼 버리잖아요. 이게 대외비가 요약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클라우드에다가 이걸 갖다 막아가지고 보안이 되게끔 막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게끔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확산시킨다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왜 이렇게 챗GPT하고 AI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결국은 개인의 아까 배율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널드 세인의 성찰 실증가로서 창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스마트시티 자체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모순되는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러한 담당자들이 성찰적 실증가에서 디자인시키기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 펼친 자료는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저 부분 박사 논문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모델하고 다 했거든요. 여기 초성 위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초성 위성이라든가 CCTV도 하나의 센서로 봐야지 사람들이 자꾸 위성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